황상민 TV 시작하겠습니다. 위즈덤 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6월 1일 토요일 WPI 초급 워크숍에 참여하세요. 자신을 이해하고 주위 사람을 더 이해하고 싶다면 WPI 워크숍에 참여하여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6월 1일 토요일 WPI 초급 워크숍에 참여하세요. 문의는 02-6207-7430 또는 위섬센터 네이버로 연락주세요. 어떻게 지난번 마리텔 본 거 우리 한번 우리 같이 이야기를 나눕시다. 어땠어요? 전 좀 조마조마했는데. 조마조마했어요. 여기 있다. 어떤 춤을? 댓글들이 너무 막 그냥 일부에서 네, 일부에서 댓글들이 팩폭한다고 나를 거의 상당히 네, 비난하는 댓글들이 많았죠.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확실히 황심소를 보는 사람들이 아닌 경우에는 내가 상담하는 거가 그게 무슨 상담이냐, 팩폭이지, 이렇게 되게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네. 그거는 무슨 뜻이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직면한다든지 그걸 본다는 것 자체가 엄청 위협적이고 사실은 힘든 일이라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거는 그 일부에서 그 김구라 씨와 신봉선 씨 그분들이 연예인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더욱 그게 더 자기 마음을 안 드러내고 그렇죠. 재미만 주려고 하는 그렇죠. 그게 너무 일부에서 너무 답답해가지고 너무 그게 있었고 또 더 재밌는 거는 김구라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마치 정답처럼 정해놓은 거를 대충 요러면 요럴 거야 라고 하는 그 틀에 모든 스토리를 그냥 집어넣는 그게 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해가 되고 하니까 본인이 늘 의뢰하던 대로 이제 멘트를 하고 그럼 넘어가야 되는데 갑자기 제가 그게 아닌데요. 아닌데요. 이러니까 이 사람도 사실은 당황하고 뭐 아니면 뭐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 그게 김구라 씨가 처음에 진짜 뭐지 이런 느낌으로 대하는 것 같았어요. 그쵸. 보통은 다른 패널들은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야, 선생님이 안 넘어가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왜냐면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면 그거는 하나만 하는 거고 너무 뻔한 거고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하시는 게 항상 뻔한 거고 그럼 하나만 하고 그렇죠. 하시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뻔하게 하던 거를 그거 아닌데요라니까 이제 이 사람 뭐지 이렇게 된 거죠. 그 댓글에서 보면 후반부에 가니까 김구라가 솔깃하는 것 같다 변한다 그렇죠, 하는 그렇죠, 그렇죠. 그 전환점을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네. 김구라도 그날 몸 상태 완전히 안 좋은 상태인데 처음에는 그것까지 있으니까 지가 예상했던 거하고 상당히 다르니까. 근데 뭐 전반부 끝나고 나서 이제 본인이 파악을 한 것 같아요. 이 사이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식으로 하면 안 먹히구나. 그리고 이제 뭐 신봉순은 뭐 어차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계속 웃기려고만 했는데 뭐 2부에서는 이 일반 사람 사연 가지고 하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본인들이 또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답을 그냥 아주 정답같이 이야기하고 넘어가거나 또는 미리 게임 정독이다 이렇게 딱 정해놓고 있고 그거를 뭐 치료를 받아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게 아니라는 걸 아니까 뭐 나중에는 조금 편해졌죠, 그죠? 근데 그게 그러니까 통념에서 생각하는 게임 중독이다 했을 때 아닙니다 했을 때 그거 아니면 뭐예요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박사님이 이제 굉장히 누가 일반인이 봐도 그게 맞아라고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논리 정연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댓글들이 그래도 맞는 것 같아 약간 이런 분위기는 맞았던 것 같아요. 그것도 있고 또 보통 이제 사람들이 뭐 마치 내가 기침하면 감기 걸렸으니까 기침하지. 뭐 게임 많이 했으니까 게임 중독이지. 이러는데 어떤
사연을 가진 사람이든 또는 어떤 문제를 가진 사람이든 그 사람이 그 사연이나 자기가 처한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거를 충분히 파악하지 않은 상태로 너는 이래서 이래, 너는 이래서 문제야. 이런 거는 사실 우리가 상당히 타인에 대해서 무례하거나 때때로는 거의 폭력적으로 보여지는 평가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뭐 이 다른 사람을 위로해야 되고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위로하는 게 거의 내가 평가하고 싶은 대로 저 사람을 나의 틀에 끼워 맞춰서 평가하고 그 평가가 보통 때 좀 살살하면 그거는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그게 좀 심하게 하면 팩폭이라고 주장하거나 또는 비난이 되는 이제 이런 상황만 생각을 하니까 뭐 있는 그대로 상황을 그 사람이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이야기해 주니까 이건 뭐지라는 그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진짜 그 사람 문제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보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태인가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표면적으로 누구한테나 해주고 싶은 또는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뭐 실질적인 또는 본질적인 또는 그 사람이 본인 스스로 의식도 못한 상태로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뭔가 그게 실제 문제에 대한 인식이나 상황을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있으니까 이제 조금은 보는 사람들도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지 않았나 싶어요. 자, 뭐 그 다음에 또 뭐 그런 거는 어떻게 보세요? 좀 궁금했는데 네. 저는 김구라 씨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요? 옆에서 대놓고 삿대질하는 거를 보고 정말 네. 놀랐어요. 사실은. 저는. 아 그래요? 예, 예. 그래서 김구라 씨가 요거도 먹는 거잖아요. 그게 본인 캐릭터 아닌가? 네, 김구라 씨는 사실 프로파일이 M형 아이디얼리스트거든요. 어쩐지 몰랐어. 네, M자 아이디얼인데다가 매뉴얼이 높아요. 물론 이제 아이디얼인데 셀프도 높고 매뉴얼도 높고. 어떻게 셀프랑 매뉴얼이 같이 높을 수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 나름대로 자기의 뭐 존재감이나 자기 삶에 대해서 분명하고 그러면서도 자기가 항상 다른 사람들한테 욕먹거나 또는 지나치게 튄다 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가능하면 좀 통념적이고 규범적인 틀에 자기를 맞추거나 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조금 더 덜 욕을 먹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이제 매뉴얼 높은 이 답답함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손가락질 하는 거는 자기는 그냥 지칭하는 건데 다른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하는 건데 사실 내 같은 사람은 그런 거 어차피 신경 안 쓰거든요. 네가 손가락질을 하든 머리카락질을 하든 뭐 그건 네가 하는 것이냐 무슨 상관이냐. 아니 그러실 것 같긴 했는데 보는 사람이 너무 당황을 했어요. 저는 처음부터 본 게 아니라 중간에 그 2부에 막 팩폭 터지고 나올 때 댓글 보다가 쟤는 뭐야? 옆에서 바로 옆에서 막 뭐 내가 동엽 씨한테 간혹가다 이렇게 하는 거 그거하고 뭐 큰 차이가 있어요. 근데 선생님 그 외국 사람들은 제스처를 굉장히 크게 많이 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연예인처럼.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 저도 그 습관이 돼서 이렇게 가끔 하면 사람들 눈이 막 손으로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되게 당황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제스처라는 게 자기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자연스럽게 자기 이 마음이 몸으로써 신호를 보내는 건데 우리는 그러면 조금 저 사람이 불안하거나 또는 심지어는 경박하다 뭐 이제 이런 식까지 공격을 하는데 참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화를 할 때 에티켓이 제가 들으면 눈을 바로 마주보면 안 되고 눈 쪽을 보다가 약간 인중 쪽으로 보는 게 뭐 예의다 이런 얘기까지 또 많이 하고 그래서 눈을 마주치는 거 되게 별로 안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그렇게 본 것도 저의 그 틀에 박힌 생각일 수 있겠네요. 어느 정도 그런 부분도 있죠. 어떻게 저 사람 저럴 수가 있어. 네, 그것도 방송에서 저럴 수가 방송에서. 있어. 그러니까 그거는 심지어 저한테도 그런 공격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저 사람이 교수라는 인간이 작자가 뭐 이러면서 내가 언젠가 방송에서 이야기하다가 당근이죠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경박한 말을 쓰다니. 그러니까요. 제가 연세대학교 몇 학번인데 뭐 모교의 교수님 방송에 나와서 자기가 관심을 들었는데 당근이다라는 표현을 쓰시다니 어떻게 교수님이 그런 말을 쓸 수 있냐.
그럼 그다음부터는 이제 반말조로 바뀌었어. 네가 교수냐 뭐 이것도 시작해가지고 내 애도 뭐 몇 학번이고 뭐 어쩌고저쩌고인데 이분 이걸 나한테 왜 보내셨을까 이제 이상이 드는 거죠. 그때 그 채팅창에서도 교수 맞냐고. 네. 잘린 교수라고 내가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이 방송국마다 어떤 방송을 리뷰하는 그런 시청자 프로 이런 것들이 보면 굉장히 막 통념에 맞지 않다 이 방송은 그런 공격을 많이 하시거든요. 사연 이렇게 보내온 거 보면 뭐 성전적이다 뭐 별로 괜찮은데 뭐 팩폭이다 이렇게 아주 그러니까 비난하는 방송만 모아서 하는. 근데 뭐 사실은 팩폭이라는 것 자체는 그게 우리가 처해 있는 현상을 또는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자는 건데 한국 사회에서 리얼리스트 성향을 가진 사람들 또 휴머니스트 성향의 사람들은 정확하게 현상을 인식하는 거는 두렵고 또 나를 마치 공격하니까 이상적인 거, 당위적인 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것이 좀 더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좀 격려를 하는 거다.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팩폭하는 거는 빨갱이들의 자아 비판하고 뭐가 틀리냐 뭐 이런까지 이야기하시는데 그런 측면에서 남들에게 번듯하게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팩폭이라는 말로 자기를 성찰하거나 또는 자기의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게 엄청나게 불편하고 싫으신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당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또 당신이 변화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팩폭을 당해야 돼요. 비행기 폭격을 당해야지 어떻게 이 공격을 막을 것인가 우리가 위기 상황에 있다는 걸 정확히 알지. 이 2차 세계대전에 런던을 매일 공습하는 이 독일군의 공습이 없었으면 어떻게 처칠이 리더십을 발휘하고 이 영국 국민들이 처칠의 라디오 연설에 귀를 기울였겠어요. 이게 어떤 위기감을 느끼거나 또는 그 위기감에서 내가 탈출하고 바뀌어야 되겠다라는데 가장 필요한 거는 팩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위로와 격려가 필요할 때입니다. 그거는 나에게 포르포폴 한 대 주세요. 대맞춰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지 결코 그 사람이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주거나 또는 용기를 주는 일이 아니라는 거. 적어도 저는 다른 건 몰라도 항심소를 보시는 분이나 또는 뭐 마리텔을 통해서 항심소를 알리는 그 기회에서 그거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또 그건 포기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대부분 사람들이 심리 상담이라고 생각해서 가지는 그 심리 상담은 진짜 심리 상담이 아니라 그냥 아프다는 거 힘들다는 사람한테 프로포폴 한 대 주사 맞아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그런 사실 약물이라는 게 효과가 일반적인 볼 때는 단기적으로 나타난 게처럼 건 보이잖아요. 그럼요. 그럼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효과가 딜레이가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박사님 팩폭을 했을 때 네. 그거를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하기 전까지 해결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죠. 아니에요. 효과 있잖아요. 팩폭하면 발작적인 반응을 보이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 자기가 무기력하고 있다가 경기 반응을 일으키는 거 이게 적극적인 효과인 거예요. 그게 긍정적으로 본인이 기대하는 효과가 아니라 상당히 본인을 놀래게 하는 효과이기 때문에 그게 효과가 없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통증 치료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내가 지금 손발이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거나 어깨가 아프는 통증 치료에 제가 간혹 가서 통증 연구를 하고 또 환자를 관찰하는 그 병원의 선생님은 주사를 놨는데 그냥 작은 약물들은 주사가 아닌데 이따만한 주사를 써요. 그래 놓고 아프다는 부위에 그거를 확 찔러요. 그 효과는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통증을 느끼는 거는 근육이 경직이 돼가지고 이 근육이 신경을 억압하는 그 상황이 되거나 근육이 경직되면 그 통증이 상당히 장기적으로 오래가요. 근데 그 바늘은 근육과 근육 사이를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나거나 하지도 않아요. 그냥 바늘은 들어가요. 근육과 근육 사이에 들어가 가지고 자극을 주는데 아프기는 엄청 아파요.
그리고 거기에서 근육과 근육 사이를 들어가니까 피도 안 나고 이 근육이 이렇게 뭉쳐 있다가 다른 자극이 들어오니까 근육이 한쪽으로 다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야. 그렇죠. 도망가는 게 근육은 도망갈 수가 없어요. 어쨌든 피부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있다가 자극이 들어오니까 한쪽이 다시 근육이 팍 하고 이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면서 신경을 치게 되거든요. 그러면 갑자기 벼락 맞은 느낌으로 신경이 쫙 하고 신경을 딱 내려가는 거야. 엄청나게 고통스러운데 이 고통이 100분의 1초 정도의 속도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가 그냥 내 몸을 쫙 스치고 지나갔는데 뭐가 지나갔냐? 이러면서. 네, 뭔가가 엄청난 짜릿함이 지나갔는데 내가 정신을 뭐지 하는 순간에 이미 다 지나고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신체에 이 신호가 되느냐 하면 내가 만성적으로 느끼는 통증은 갑자기 엄청나게 세게 들어온 이 통증에 갑자기 자기 위치를 잊어버려요. 그러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그 부위가 안 아파져요. 더 큰 통증을 비교하고 나서 그렇죠. 이거에 대한 이 존재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아주 작은 통증으로 나를 장기적으로 괴롭혔기 때문에 그걸 만성 통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통증을 일으키는 부위는 근육의 긴장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거를 제가 몇 번 딱 경험하고 나니까 통증의 오퍼레이팅 하는 프린시플에 대한 게 아니까 그래 이 팩폭을 해가지고 엄청 큰 바늘들을 그럼요. 그걸 받아가지고 네. 와 그날 3번 번개 맞았어요. 그래서 저 허리 아픈 게 왜 아픈가에 대해서 더욱더 알게 된 거죠. 내가 이 작은 만성 통증을 가지고 내가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뭘 하지 못하는 거를 피하는 핑계로 사용을 했다는 사실까지도 내가 알게 된 거죠. 와. 황심소는 나 혼자 고민하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를 공개 상담함으로써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의 고민을 동시에 해결해드립니다. 검사 결과를 같이 보내주실 경우 더욱 상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사연이 채택될 가능성을 기다리기보다 당장 상담이 받고 싶은 분, 비공개로 박사님과 직접 개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위즈덤센터에서 유료 상담 신청을 개별적으로 해주세요. 황심소와 멀리 계셔도 전화 상담까지 가능하답니다. 위즈덤센터 메일은 wisdomcenter@naver.com, 전화번호는 02-6207-7430입니다. 나는 소심한 사람인 것 같은데, 아니, 어떨 때는 활발하기도 하고, 나도 모르겠는 나의 진짜 마음을 밖으로 꺼내서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진짜 내 마음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의 MRI, WPI 검사를 해보세요. WPI는 대한민국 대표 심리학자 황상민 박사님이 10여 년간 연구 개발한 성격과 라이프 스타일의 과학적인 진단 방법입니다. 내 마음을 비춰주는 마음의 거울 WPI. 내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 알아보세요. WPI 검사는 인터넷 검색창에 황상민의 심리연구소를 검색해서 할 수 있습니다.